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MC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N 잘 아시죠? 예, 요즘 워낙 화두에 올라와 있고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뭐 연령층이 다양하시지만 특히 이제 20대 분들도 이렇게 1인 방송을 하는 많은 우리 셀럽들한테 관심이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수강생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듯이 고객들도 그 MCN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셀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이런 셀럽들에게 크리에이터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 영상을 통해서 보통 이제 구독을 하시거나 친구를 맺으신 분들은 그 셀럽들 우리가 그 중거 집단이라고 얘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매를 할 때 뭐 물어볼 만한 그런 분들, 그런 집단, 전에는 따로 다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MCN을 하는 1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MCN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런 동영상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MCN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또 디지털 마케팅을 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CN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MCN 마케팅의 그런 기획과 집행 방법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MCN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CN 마케팅의 기획과 집행 방법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MCN 마케팅의 성공 사례와 성공 방법, 왜 성공했는지 그런 시선들을 나름 분석하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MCN 마케팅의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MCN의 히스토리와 MCN을 즐겨보시는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MCN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시선만 있을 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의,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출현을 할 때는 보통 과거로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늦게 온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정의가 돼서 어떤 단어로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옛날에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학생들과 같이 그런 커뮤니티를 기획하면서 유저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올린다는 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CF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한때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가 이슈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사실 만드는 사람은 적었는데 그 UCC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광고주한테 사실 권하지 않았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모를 하려면 제작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는 제작자가 너무 없어서 저희가 광고 동아리라든지 동영상을 만드는 뭐 그런 연극영화과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의뢰를 해서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대기업들이 광고를 대규모로 집행을 해도 한 50팀 이렇게 영상을 만든 팀이 50팀 나오기가 힘든데 요즘은 MCN 그런 컨텐츠 몇백만 원의 그런 상금만 걸어도 사실 아주 많은 팀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 정도로 동영상은 이 모바일 휴대폰의 발달과 아울러서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객 또는 유저가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던 UGC 내지는 UCC에서 사실 이렇게 MCN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그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 이 유저들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인플루언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CN은 우리 뭐 MP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멀티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냐면 이게 사실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탄생이 됐는데 우리 크리에이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기획해서 올리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 사실 유튜버 내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동영상 편집입니다. 촬영은 좀 뭐 어떻게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촬영해서 좀 더 재밌게 편집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MCN 회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크리에이터들, 그 영상을 잘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관리를 해주고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편집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에서 출발해서 매니지먼트 내지는 그런 편집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유튜브가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아주 많이 올리게 됐죠. 그리고 유명한 아까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크리에이터들은 사실상 이제 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돈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주고 편집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델을 개발해서 인기 있는 여러 채널들을 관리해주고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한 개 채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영상 가지고도 다른 채널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채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채널을 관리해준다는 개념의 이제 비즈니스가 탄생을 했는데 그걸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중의 채널을 관리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MCN으로 통일되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2014년 정도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온라인 비디오 스튜디오라든지 OVS, 그 다음에 ITC라고 해서 인터넷 텔레비전 컴퍼니, 그 다음에 MCN, 그 다음에 유튜브 네트워크 이렇게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MCN으로 2014년경에 통칭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때 2013년, 14년에 그 해외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런 MCN 회사들에게 몇백억 정도의 대규모 투자들이 만든 지 1년도 안 된 회사들에게 몇백억씩의 그런 투자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는 멀티 채널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MCN 협회에서 MCN으로 부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MCN이라는 비즈니스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과 제휴해서 콘텐츠 제작하고 뭐 프로모션도 하고 크리에이터 관리도 해주고 또 저작권 관리. 보통 이제 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다른 저작권이 있는 영상들을 사실 무작위로 가져와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브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묵인해주고 광고 수익세를 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면서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MCN 업자들이 같이 사업자들이 이런 저작권 관리 같은 것들도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렇게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세 모델이 생기면서 그런 광고 수익을 공유하게 되면서 사업으로 확대되게 됐다. 근데 사실 초창기에는 이런 콘텐츠들에 대한 비용 수익세가 유튜브 외에는 크게 된 곳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은 뭐 그렇게 되지를 않았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유튜브 기준으로 이제 이런 수익세어 모델이 이제 제대로 생기면서 사실은 MCN은 유튜브에서 탄생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